안녕하세요. 빠물한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2500선 넘어섰습니다. 2400선에서 정말 비실비실 거리다가 조금 올라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됐던 탄핵 정국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자 매도세를 던져 나가고 있는데 장이 개장되자마자 거의 2천억 가까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큰 문제죠.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특히 2% 이상 오르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 그냥 거의 보합세에 가까울 정도로 살짝 오름세 내림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쪽으로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끝도 안 보이는 셀코리아, 외자이탈 속수 무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11월 외인 주식 투자가 무려 4조 원, 한 달 만에 4조 원이 그냥 유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증권 투자금도 21억 4천억 달러 정도 순유출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 국내 주식, 이게 문제가 연속적으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4개월 연속 145억 달러 순유출이 됐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세, 랠리라고 부르죠. 랠리. 계속적으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 자체, 그것도 악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 반도체 성장성 우려에 넉 달새 150억 달러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을 보시면 주식시장이 쭉 보시면 11월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속적으로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9월달 굉장히 컸고 10월달도 컸고요. 11월도 살짝 감소가 된 추세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두텁게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1997년에 있었던 IMF,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위기였죠. 당시에 서민들의 무분별한 소비 탓 아닙니다. 결국 재벌 계열사, 금융보험사를 뺀 104개의 부채 총액 269조에서 357조로 늘어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기업의 엄청난 부실 때문에 그랬는데, 당시에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6.2%로 급락했어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죠. 지금 우리가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부채 문제,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 아닙니까? 자기 자본 비율.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건전성을 나타내는 건데, 가장 지금 큰 위기로 다가오는 부분이 IMF 시대하고 지금 딱 함수관계로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IMF 구제금융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200억 달러, 지금 돈으로 한 28조 정도 되죠. 1997년도인데도 28조, 어마무시하죠. 그 정도로 외화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도 지금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동향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결국 이 외환보유고는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 자본의 투자로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무역수지 안 좋죠. 외국 자본 빠져나가고 있죠. 1997년 IMF 시대와 비교해도 결코 다를 바 없을 정도의 버금가는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설마 IMF 오겠어? 라는 그 말에 뒤통수를 딱 때릴 수 있는 위기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환율은 1435원, 여전히 고점을 찍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 투자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고 한국은행은 이걸 또 막으려고 블럭을 치는데, 계속해서 달러를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를 써야지 환율을 방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원화는 지금까지 한국 수출을 유지해왔던 가장 중요한 통화 가치의 하나였죠.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남쪽의 원과 북쪽의 원이 엔화를 대체할 정도로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화가 정말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실,
참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화는 한국은행이 1950년 6월 12일에 설립이 되면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1원 굉장히 화려하죠. 무슨 공작이 탁 날개를 편 그런 1원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화려해. 그리고 100원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 탁 이렇게 지금 뭐 100원짜리 동전 안에 각인이 돼 있는데 당시는 이 지폐로 나왔었고요. 뭐 당시에 뭐 100원 가치도 뭐 상당했었죠.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을 100원에 넣었을까? 10,000원이나 50,000원짜리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1달러 지폐가 워싱턴 이 대통령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적은 수의 부자들만 볼 것이 아니라 1달러 지폐는 가난한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1달러 지폐에 특별히 좀 넣어달라고 워싱턴이 부탁했다는 일화까지 있죠. 100원 동전 안에 이순신 장군 넣은 것도 그런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남국 속에서 정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상기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전을 만들어낸 건데, 아무튼 이렇게 원화는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면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2024년 현 시점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금도 긴급 동원이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환율 방어에 매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원화 가치가 떡락하고 수출이 이걸 좀 떠받쳐 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생돈만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게 원화 가치가 다시 되돌려질 가능성 높은데, 내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분쟁 등이 달러 강세를 또다시 유도할 공산이 커서 또 뭐 원화 가치가 흔들릴 가능성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외환 보유고는 지난달 말 기준 4,153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를 밑돌았던 2018년 5월 그 시점하고 좀 해서 좀 약간 맞물려 돌아가는 좀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상태에 와 있지 않나라는 어떤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세계적으로 보면 보유량이 9위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안심할 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악재가 련민비라고 부르는 이 위안화. 위안화는 마오쩌둥이 모델이 단일 모델이야. 여기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아주 화려하게 한 사람이 모델이 돼서 발행이 되는 그런 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위안화도 지금 약세 현상 보이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가 약세화되면 뭐 한국 원화는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프록시 통화라고 그러죠. 거의 뭐 동조와 끝판왕인 원화는 위안화 약세와 동반해서 더욱더 하향세로 갈 전망으로, 이게 지금 위안화 절하 문제가 제일 큰 원화의 아킬레스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뭐 지금 우리나라 100원에 해당하는 그 동전 모델은 등소평이네요. 등소평. 마오쩌둥과 등소평. 아무튼 지금 중국 경제 상당히 심각하죠. 부동산, 인터넷, 자동차, 금융업,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과 3대 전기차 스타트업을 포함한 23개 기업 중 14곳이 대규모 정리 해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적으로 엄청난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공산국가라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원이었던 인터넷 부분 등 대형 정보기술 IT 기업들마저도 엄청난 대규모 감원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은 상당한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공급은 엄청나게 찍혀져 나오고 있는데 뭐 내수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디플레이션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로 턱없이 싼 중국 제품이 뭐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죠. 줄도산, 정리해고 등등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지금 동남아시아 태국 등등이 제조업 강국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저가의 값싼 노동력으로 플라스틱, 가죽, 고무, 기계, 금속, 목재 가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산업 분야들이 완전 개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저가 디플레이션 수출들이 밀고 들어가는 그런 영향력 때문이죠. 이런 중국의 경제 저점이 한국의 경제 저점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2.3에서 2% 정도로 하향화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수출 둔화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 전반적인 경제 체력은 굉장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소비 여력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뭐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할 나라인데 수출 자체가 안 되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5. 어느 정도 1%대 물가 성장률 잡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뭐 2%대, 잘하면 또 3%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참 엄청난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경제 전반 모든 동서남북을 돌아다 봐도 뭐 어느 하나 호재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시장. 거래가 서울 1,000만이 살고 있어도 12건이 그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완전히 지금 거래 절벽 차원이 아니라 거래가 완전히 줄어버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줄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 가격 그대로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가 장벽 지금 내릴까 말까 하는데, 호가 장벽세의 그 가격세를 내리기도 전에 완전히 스스로 붕괴되는 시점이 찾아올 겁니다. 이건 스스로가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아파트 가치가 완전히 떡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 아파트 보시면 강동구 7억까지 떨어지는 곳도 나오고 있어요. 성내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그리고 서초구 삼풍동 5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마포구 역시도 2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문정시형 2억 5천 하락, 송파구 리센츠 2억 5천 하락. 대부분 서울의 중급지, 하급지가 하락 추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등등 해서 정말 두터운 그런 하향 가치를 보이는 아파트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서울 부동산 붕괴 조짐이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서울 분양 자체 뭐 불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추켜 세웠는데, 요지의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만 지금 뭐 청약 경쟁률이 높을까? 나머지 뭐 중급지, 하급지는 굉장히 좀 싸늘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수도권, 뭐 경기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현재 지금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매도세는 있지만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주택자들은 다 뺐어요. 선수로 이미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목숨을 잃듯이 경제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경제 맥락은 상실돼 버리죠. 개인도 돈이 돌지 않는 자금 여력의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고물가에 허덕이면서 통화가치 부재로 인플레와 맞짱을 떠야 하는 정말 버거운 소비 여력,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뭐 역대급 지금 장기임 현상 보이고 있고요. 상급지가 위기에도 오른다? 이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이제는 판이 완전 바뀌었어요. 상급지부터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게 되겠고, 게다가 중하급지 위주로 추풍낙엽처럼 아파트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띠 좀 단단히 졸라 매시고, 무리한 진입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 좀 해볼까 하고 진입했다가는 완전 늪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단기적인 하향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빠져올 틈새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점에 스스로를 결착시킬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보다 너무도 이른 시기에 그 기회가 찰나처럼 찾아올 거란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정말 환율 위기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원화 가치의 하락 위기, 지금 뭐 급변 상황 속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출마저도 좋지 않죠. 통화 가치의 그 하락세를 좀 받쳐줄 만한 백업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수출마저도 뭐 구멍이 나니까 앞으로 환율은 더욱더 오를 가능성 높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비력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 뭐 엄청난 변동성을 겪겠고요. 역대급 하락세를 경험하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잡 하나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